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로운 금융 사례인데요. 고위 공무원이 따님한테 전세 자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글쎄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예요. 저도 자료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뭐랄까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에 쓰인 구체적인 절세 기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세법 원리, 또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게 세법 얘기라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청취자님께서 핵심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럼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이게 2025년 7월의 일인데요. 한 고위공무원이 따님 전세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마련하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핵심은 이 돈을 그냥 한 번에 턱 준 게 아니고요. 두 건의 대여, 그러니까 빌려주는 형식으로 나눴다는 거죠. 빌려주는 걸로요? 네. 공무원 본인이 4억 7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1억 8천만 원 이렇게 각각 빌려준 겁니다. 그냥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 이자율 조건이 좀 독특했죠. 자료 보니까 공무원 본인은 연 2.55%, 굉장히 낮은 이율이고 배우자는 아예 이자를 안 받고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세법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세법상 가족끼리 동거래할 때 그 적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연 4.6%로 보거든요. 4.6%요?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주고받는 이자가 이것보다 낮으면 그 차액 있잖아요. 그 차액만큼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받거나 아예 안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자료에 다른 얘기가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에 아주 결정적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이자 4.6%하고 실제 지급 이자 간의 차액 있잖아요. 그 차액, 그러니까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하. 근데 이 사례는 바로 이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활용한 겁니다.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선, 그게 핵심이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공무원 본인이 빌려준 4억 7천만 원, 이거부터 볼까요? 네, 그 4억 7천만 원에 대한 연간 법정이자, 그러니까 4.6%를 적용하면 약 2,162만 원 정도가 나와요.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연 2.55%이자 약 1,198만 원만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차액이 얼마냐면 약 963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네, 딱 1,00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그럼 배우자가 무이자로 빌려준 1억 8천만 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1억 8천만 원에 대한 연간 법정이자 4.6%를 계산하면 약 828만 원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자는 0원이었잖아요. 네, 무이자였죠. 그러니까 차액이 그대로 828만 원인 거죠. 이것도 역시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가 없는 겁니다. 6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오갔는데 이걸 대여 계약 2개로 분할을 하고 또 각 계약에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조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한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한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연간 이자 차액 1,000만 원 규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1,000만 원을 법정 이자율 4.6%로 역으로 계산하면 대략 2억 1,739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빌려준 1억 8천만 원은 이 한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이자여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근데 이런 방식을 쓰려면 그냥 말로만 빌려줄게 하고 돈만 보내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식과 실질, 이걸 모두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차용증을 딱 작성해야 하고요. 또 정해진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다는 금융기록,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거, 이걸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증빙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증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이걸 그냥 증여로 볼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자를 받았다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법적인 요건들을 철저히 다 갖추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사례가 알려졌을 때 사회적으로는 좀 논란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비판들이 있었죠? 자료에 따르면 주로 이제 아빠 찬스 아니냐? 혹은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계층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아니냐? 법의 어떤 틈을 이용한 특권이다.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좀 형성됐다고 해요. 합법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법적인 행위와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 또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좀 간극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자료에 나타난 사실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청취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법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네요.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세법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할 때는 오늘 저희가 다룬 연간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 비과세의 규정,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약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 가능, 이 개념, 이걸 알아두시면 청취자님께도 분명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세법 지식을 잘 활용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과연 이런 법의 허점이나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기회인가 하는 점이요. 그렇죠. 합법적인 절세는 분명 개인의 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법 규정이 자산 규모라던가 혹은 정보 접근성에 따라서 좀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현행 제도가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